앞서 S오비탈들로 만들어진 S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 그 S오비탈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 수소 원자의 그 S오비탈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세 개, 무한개 만들어져서 배치돼서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오비탈이에요? 바로 1s 오비탈이죠. 그럼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각각 여기에도 이제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기도 수소 원자가 있다고 하면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1s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s1, 얘도 1s1인 거죠. 그러면 각각의 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어타믹 오비탈, 두 개의 어타믹 오비탈에 뭐 왼쪽에 있는 수소도 1s1, 오른쪽에 있는 애도 1s1, 이런 식으로 각각 홀전자가 하나씩 배치된 게 두 개의 수소 원자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본딩도 만들고 엔타이 본딩도 만들면 이 두 개의 전자를 어떻게 채우시면 돼요? 바로 안정한 것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채워주시면 되죠. 자,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그 수소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오래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세 개가 됐건 네 개가 됐건 몇 개가 됐건 어쨌건 s 오비탈 하나에 있는 전자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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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을 여기에 또 배치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보시다시피 하나, 둘, 그 다음 셋,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두 개, 세 개 했으니까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도 쭉 해볼 수 있겠나요? 그럼 그것을 무한계의 개념으로 확장하면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무한계건 뭐건 간에 하여튼 원자 오비탈 각각의 s 오비탈인 전자가 하나씩 하나씩 뭐 하나씩 무한계로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상태에서의 규칙성을 좀 한번 보시면, 보시다시피 분자궤도 함수가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전자는 그 절반에만 채워지죠. 분자궤도 함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고려했을 때 전자는 총 몇 개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 들어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존재하는 불리한 녀석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나와 있는 오비탈의 전자를 다 채운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그 중에 전자가 하나 해서 세 개만 있으니까 딱 하나, 둘, 셋에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에 딱 절반만 채워지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계지만 어떤 n개로 구성된 그 분자궤도 함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여기서건 딱 전자가 절반씩만 채워지고 있으니까 얘도 여기서 요렇게 딱 안정한 것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원래 원자궤도 함수 에너지 수준까지만 딱 이렇게 절반만 전자가 채워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찌됐건 총 몇 개의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 n개의 분자궤도 함수가 항상 만들어지죠. 누구에 대해서? 이 전자개수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그 En개가 아니고 N개겠죠. 왜냐하면 원자궤도 함수 개수하고 분자궤도 함수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어쨌든 무한계지만 그 무한계를 N개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원자궤도 함수 개수만큼 분자궤도 함수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니까 전자가 지금 N개 있을 경우 여기에 딱 절반까지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N개의 오비탈이 있으니 여기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는 몇 개가 되죠? 바로 두 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씩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존재하는 전자는 n개니까 가장 안정한 것부터 딱 절반까지만 전자가 채워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불연속적이건 아니면 연속적이건, 이거 연속적 에너지 준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n개로 되어 있는, 그런데 그 n개가 지금 무한개라고 했으니까 그 n개가 에너지 갭이 거의 없는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로 무한개 n개로 구성된 에너지 준위에서 그게 불연속적이건 연속적이건 딱 전자가 절반씩만 채워져 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이 누구의 성격? 바로 어떤 고체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에 지금 요런, 예를 들어 수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절반 혹은 일부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요런 상황. 이 상황이 바로 그 고체의 성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더 그림을 확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계 S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무한계 에너지 준위, 바로 밴드죠. 여기에 전자가 만약에 딱 절반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조금 확대해서 그림을 다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빗금으로 이렇게 친 거는 여기 지금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에너지 준위가 무한계이고 거기 딱 절반의 무한계가 채워져 있는 것이라 이 전자를 무한계를 표시할 수가 없어서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부분만큼을 이렇게 이제 빗금친 영역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워져 있는 거는 그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지, 여기에도 여전히 무한계의 에너지 준위는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그 occupied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그런 뜻의 그 어떤 그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occupied 레벨이 있으면 여기는 unoccupied 레벨,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또 연속적인 에너지 준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그렸던 이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부분은 파란색 빗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흰색으로 남겨두었고, 채워져 있건 안 채워져 있건 이 사이엔 연속적인 아주 무한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전자 배치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제목 부분에 내가 뭐라고 써뒀냐면 T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T가 뭡니까? 바로 온도. 자, 온도가 0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온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온도가 0도가 되면 이것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물질이냐면 수소 원자가 무한히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인 건데, 그때 그 수소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이 됐건 주변의 전자가 됐건 온도가 0도가 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일체의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혀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고 위치 에너지만으로 가장 안정한 것부터 불합리한 것까지 차곡차곡 전자가 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온도가 0켈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체 에너지 준위의 딱 절반에다가 보시다시피 전자가 무한계만큼 딱 채워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일체 운동 에너지 없이 가장 안정한 준위부터 차곡차곡 쌓여진 이 occupied 레벨과 그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지만 여전히 에너지 준위가 있는 요 그 전체적인 에너지 준위에서 바로 요 경계. 자, 이 경계는 아주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딱 채워져 있는 그 부분, 그 에너지 준위까지를 이걸 전문 용어로 페르미 레벨이라고 합니다. 즉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채워진 것과 채워지지 않은 영역의 가장 최외곽 경계, 거기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르미 레벨은 사실은 인양반의 이름을, 그러니까 어떤 그 페르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이름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페르미 레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화학에서 사실은 또 다른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호모라는 말을 쓰는데요. 호모라는 말의 뜻은 이제 The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이걸 줄임말이 호모예요. 자, 몰리큘러 오비탈은 분자기도 함수고요.
자, occupied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채워진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더 highes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고에너지 상태. 그걸 지금 영어 표현으로 highest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뭐냐면 분자기도 함수인데 occupied 전자가 채워졌어. 그런데 가장 고에너지 상태. 그걸 호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계의 원자 오비탈로부터 무한계의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진 걸 밴드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안정한 것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채워져서 채워져 있는 것 중에 더 하이스트 가장 고에너지 에너지 준위 그걸 뜻하는 원래 표현이 호모가 있는데 그 호모를 하필 이 밴드 이론에서는 페르미 레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이 특별한 게 아니라 기존 양자역학이나 화학 이론에서 사용하던 호모를 이 밴드에 적용했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페르미 레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페르미 레벨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물컵에 물을 따라 놓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제 밑에서부터 차곡 쌓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어떤 경계 수면까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변에 일체의 운동 에너지가 없이 그냥 컵에 따라 놓은 물을 가만히 보면 그 수면이 막 요동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거기서 내가 거기에 약간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툭 탱탱 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수면에 이 뭐냐면 고요하게 있었던 물들이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위아래로 약간 출렁출렁 요동치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어떤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자 바로 그 위에 거의 에너지 갭이 거의 없는 에너지 준위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 unoccupied 레벨에 페르미 레벨 넘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채워져 있는 페르미 레벨이나 그 다음 에너지 준위나 에너지 갭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이 최고하게 있는 전자는 언제든지 위쪽으로 올라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놈의 전자는 어떤 상태다? 매우 유동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 이 근처에 있는 이 전자들은 약간의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가 사실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온도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뭐 전자가 됐건 그 알갱이들의 그 움직임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도라는 거시적 척도로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온도가 0켈빈이어서 일체 운동 에너지가 없다면 이 전자가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가 요동 없이 가만히 있겠지만 이제 0켈빈에서 온도가 약간만 오르기 시작해도 혹은 뭐 온도가 아니라 진짜 누가 와서 툭 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만 주더라도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페르미 레벨 근처에 있는 전자들은 언제나 이 위쪽으로 금방금방 전자전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불연속적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페르미 레벨 혹은 호모에 있는 전자들은 매우 유동적인데 그 매우 유동적인 것이 결국 뭐로 나타날 것이냐? 바로 전기 전도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물질들은 이런 물질들은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운동 에너지만 있어도 여기 가장 최각에 있는 전자가 금방 전자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플러스 극이나 외부의 마이너스 극에도 쉽게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밴드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을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오큐파이드 레벨과 언오큐파이드 레벨을 이 구분짓는 그 에너지 준위, 특히나 0켈빈에서 구분짓는 그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밴드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황을 구분하는 저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밴드 전체에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는 경우, 특히나 0켈빈에서 이렇게 가장 그 안정한 상태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쌓여져 나갔을 때 이렇게 전자가 일부가 채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게 특별히 수소 원자라고 하면 전체 밴드의 에너지 준위에서 딱 절반까지만 전자가 채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밴드에서 전자가 일부까지만 채워지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는 물질들을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 금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주기까지를 occupied 레벨,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주기를 unoccupied 레벨이라고 했고, 그걸 딱 가르는 그 경계의 준위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이 또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과연 그렇다면 여기 이제 입자의 개수가 몇 개냐, 여기는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또 온도가 변하면 그 각 준위에 존재하는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사람들이 또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바로 이제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페르미가 됐건 디락이 됐건 둘 다 그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들이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이게 왜 나왔느냐, 뭐 어떻게 나왔냐 굳이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이 사람들의 결과가 이거고,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보시다시피 이제 지수함수가 있죠. 뭐 K는 사실은 볼트만 상수고요. T는 온도인데, 이때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E와 P의 관계예요. 사실은 이 P라고 하는 게 E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요 주어져 있는 이제 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밴드에 뭐 가장 안정하건 가장 불리하건 거기에 어떤 에너지 상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에너지 상태를 E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전자가 들어차 있을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probability의 P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들어가 있을 확률, 그것을 이렇게 probability P로 썼을 때 그 둘의 함수 관계를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서 어떤 에너지에 전자가 얼마나 들어차 있을지의 확률, 그것을 P라고 한다. 그래서 뭐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려면 수학적으로도 뭐 물리학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랬는갑다 싶고,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온도가 0켈빈, 절대 영도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0 넣어봐, 0. 자, 0 딱 넣으면 지수의 0분의 뭐니까 0 넣으면 이게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수의 무한대니까 진짜 무한대겠네. 자, 그런데 이때 E 빼기 EF, 이때 이제 EF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도 좋으시냐면, 페르미 레벨의 그 에너지 준위를 이 페르미 에너지라고 해도 되나?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 부분을 옛날에는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긴 했어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이 이게 만약 음수다, 음수. 그럼 이게 이 에너지가 어떤 상태냐면 이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 더 안정한, 이 안정한 상태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미 레벨보다 더 안정한 준위의 경우는, 자, 얘가 페르미 레벨보다 에너지가 더 작죠. 그러면 E 빼기 EF가 이게 음수일 거 아니에요. 음수. 음수인데 이게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지수의 마이너스 무한대면 값이 뭐예요? 이게 0이 되겠죠. 0. 이 부분이 0이 된다고. 그러면 0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그때 확률은 1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1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전자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occupied 레벨은 모든 전자가 차곡차곡 다 쌓여진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즉, 이 상황이 이 occupied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occupied 레벨에 전자가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 상황을 확률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채워져 있다고 해서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온도가 0켈빈일 때 이렇게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레벨보다 더 고에너지다. 그럼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unoccupied 레벨. 그럼 이 unoccupied 레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레벨 에너지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양수겠죠. 양수. 근데 0분의 양수니까 이게 무한대가 있지. 무한대. 그럼 거기에 지수를 또 취하니까 또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뭐야? 그게 바로 0이지. 그럼 확률이 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전자가 한 탱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예를 들어 절대 영도의 경우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보다 에너지 상태가 안정하면 전자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고, 페르미 레벨보다 에너지가 고에너지면 전자가 한 탱이도 없다를 보여주는 수식 관계란 얘기예요. 이때 그 수리적으로 이제 좀 얄딱구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에너지가 만약에 페르미 레벨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여기 넣으면 이게 E 빼기 EF가 0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0이면
뭐 이게 온도가 뭐가 됐건 간에 0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1이다. 1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페르미 레벨의 그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절반의 확률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팥빵을 있잖아요. 이렇게 앙 먹으면 여기 이제 빵이 있는 부분이 있고 팥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팥 있는 부분, 팥이 있구나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그다음 밀가루 빵이구나 빵 있는 부분을 만질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팥이 있는 부분과 빵이 있는 부분의 경계 있지, 경계. 이 팥이 있는 부분과 빵이 있는 부분의 경계. 그 경계가 눈에 보이긴 하지. 여기부터는 팥이고 여기부터는 빵이니까 여기가 경계구나 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 경계는 실제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가 없죠. 실존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얄딱구리한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채워져 있는 전자가 홀수계면 이 페르미 레벨이 넘본딩 오비탈일 거고, 이게 만약에 짝수계면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 딱 중간일 거거든요. 이게 예상을 해보면 뭐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줘도 되는데, 뭐 여하튼 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얄딱구리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전자가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얄딱구리한 거지.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에 대한 에너지에서는 전자가 있거나 없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확률을 이게 2분의 1로 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물리학 책은 또 그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전문적인 물리학 책을 찾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요런 정도의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페르미 레벨이 의미하는 것이 온도가 적어도 0켈빈에선 페르미 레벨 이하에서는 전자가 완벽하게 존재하고 페르미 레벨 이상에서는 전자가 하나도 없다를 보여주는 수식이다 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기 이제 T, 이게 이제 온도인데, 이 온도가 상승했다고 칩시다. 0켈빈이 아닌 상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드디어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페르미 레벨 아래쪽에 있던 전자들이 페르미 레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이제 드디어 온도가 상승할수록 페르미 레벨을 넘어서는 이 위쪽 상태의 전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텐데, 그 관계를 또 이 수식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대강 그리면 이런 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이제 지수함수의 지수함수를 또 역수취한 뭐 그런 꼴이라,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대략 이런 꼴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 뭐가 B죠. 여기는 가득 차 있었는데 요만큼 B인 만큼 이제 위쪽 고에너지 상태로 살짝 상승이 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 물그릇에 물을 담아두면 특별한 그 운동을 에너지가 없다면, 예를 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이 고요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를 손으로 툭툭 쳐. 그러면 물 표면이 막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툭툭 친다가 연력학적으로는 그 입자의 열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고온인 경우는 이 파퓰레이션이 약간 이 고에너지 상태 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만큼 저에너지 상태는 약간 입자의 개수가 빠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보여주는 게 이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로부터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밴드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는 이 위쪽이 지금 내가 공백으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한대로 이 막 그 에너지 갭이 거의 없는 연속적인 에너지 중에 계속 있는 거라고 했죠. 거기에 약간만 열 에너지가 공급이 돼도 이 저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들이 고에너지 준위로 살짝 이렇게 탁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이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이 고에너지 상태의 얘들이 다 뭐를 나타낼 수 있다?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페르미 디락 에너지는 특히나 저렇게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밴드에 대해서, 그걸 이제 금속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렇게 에너지 상태나 혹은 온도 조건에 따라서 그 전자 분포가 혹은 확률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수식인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또한 저렇게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는 온도가 약간만 가해져도, 열 에너지가 조금만 가해져도 저렇게 낮은 준위의 에너지 전자들이
위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것으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